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연결된 식을 봤을 때에 얘의 꼴의 연립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이거 비슷한 모양 봤었다라고 했습니다. 방정식에서도 A는 B는 C 꼴 봤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미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A는 B는 C꼴이다라는 연립방정식에서 얘를 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개였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3가지가 다 있었어. 즉, 선생님 저는요 A를 2번 쓸래요. 그래서 자, A는 B다, A는 C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B를 2번 쓸래요. A는 B였고요, B는 C였습니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C를 3번 쓸래요. 그래서 A는 C다 또는 자, B는 C다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죠? 이 3가지가 다 가능했어요. 근데 얘는 연립부등식이지. 방정식은 셋 다 같을 때의 경우로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부등식. 뭔가 얘 A는 B보다 작고 또 B는 C보다 작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처럼 이렇게 만들다가는 식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범위를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여러분들이 개념 스마트 부분에 가서 또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일단은 연립방정식이랑 비교를 하시면서 오늘의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코칭 첫 번째 단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꼴의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까요? 자, 먼저 개념쌤이 얘기했어요. x는 1보다 크다와 x는 3보다 작다라는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를 탄탄히가 말해보렴 이라고 했습니다. 네, 쌤! 연립부등식의 해니까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맞다! 부등식 x는 1보다 크고 자 3보다는 작다라는 것은 x는 1보다 크다와 x는 3보다 작다라는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식이니까 다음과 같은 연립부등식이 나온다라고 할 때도 우리는 이 2가지의 해를 말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등식 우와 엄청 복잡하다. 다음의 식은 어떻게 풀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 대답을 어떻게 했었죠? 얘의 공통인 범위를 나타낸 것이었고 요렇게 2개를 위에다 쓴 거고 요렇게 2개를 아래다 써낸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런 식도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문제부터 이해하셔야 되겠죠? 묻는 것이 뭐였습니까? 4x 플러스 5는 또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10 마이너스 6x보다는 작다 라는 이렇게 연결된 A보다 B가 작고 B보다 C가 작다라는 것, 이런 식이 되어 있을 때를 풀려고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뭘 생각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위에 개념쌤이 낸 문제 간단했었던 그 식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자,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연결을 한다면 이렇게 2개를 쓰시고 이렇게 2개를 쓰면 연립부등식이 만들어지겠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적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책을 같이 보셔도 되고요. 그냥 선생님 설명 들으시면 돼요. 이거 막 보려고 여러분들 눈 이렇게 뜨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부등식에 여러분들이 식을 연결을 하시려면요.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연결한 식을 푸시고요. 두 번째 연결한 식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x는 풀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x는 4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이 났어? 그러면 이거 똑같이 공통 부분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이 공통인 부분의 해를 봤더니 여기 색칠된 부분이었네. 얘를 풀었더니 어떻게 되었어?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이 났구나 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짝을 지어줄 때 방정식, 특히나 연립방정식처럼 마구잡이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짝을 지어줄 수는 없고요. 정해졌습니다. 약속했어요. 요렇게 2개를 짝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2개를 짝 지어주시면 된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가 먼저 요 식의 공통범위를 나타내는 것과 비교하시면서 조금 더 빠르게 알아낼 수 있었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왜 이렇게 되는지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먼저 개념부터 정확히 살폈으니까 어떻게 나타내는지 약속이 된 것들 지켜주시면 되고요. 이때 연립부등식 x 플러스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a라는 범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즉 얘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경우에서는 다시 이렇게 두 개를 짝지어서 하셔도 되지만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x의 범위를 찾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연립부등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양쪽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셔서 푸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런 경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물론 이제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해서 풀어주셔도 되지만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만 구해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x의 범위가 나오는 거고 얘는 2가 되었습니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걸로 만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풀어내기가 쉬운 거죠.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요거였어. 자,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라는 이런 꼴이 있었습니다. 그죠? 얘의 해를 풀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이 다른 모양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거든. B를 두 번 겹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순서 지켜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선생님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어쨌거나 A는 C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A는 B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그치? 이건 말은 되지만 이렇게 놓고 풀어버리면 이때 B랑 C의 대소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죠? A랑만 비교했잖아. 그지? B는 A보다는 작고 C는 A보다는 작은데 B랑 C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확인할 건데 이 식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선생님 그러면요 저는 C를 두 번 쓰면 안 돼요. A는 C보다는 작고 또 B는 C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또 누가 문제가 됩니까? A와 B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대소관계는 절대로 알 수가 없네요. 그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얘네들은 짝을 지어주면 안 되겠다. 정확히 모두 셋 다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B를 가운데 끼고서 A는 B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야지만 정확한 대소관계가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떠올려줄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유도 여러분들 반드시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